대청댐도 완전 개화가 됐네요. 여기가 폈으면은 댐도 완전히 폈다는 얘긴데, 이쁘네요. 역시 짧고 굵고 강렬한 게 이뻐요. 식사들 하셨습니까? 오늘 주제는 왜 할리에 열광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제가 할리를 그렇게 뭐 평생을 탔거나 뭐 그러지는 않는데, 2000년대 초반에 한 5년 정도 탔습니다. 기종은 한 2개 정도 타봤는데, 그 당시에는 지금의 이제 엔진하고 좀 다르죠. 그때는 에버 엔진, 에볼루션 엔진이라고 그랬고, 지금은 이제 미러키 엔진을 사용하고 있는데, 미러키는 전자식 엔진이죠. ECU가 있는 엔진이고, 그 전에 이제 에버 엔진은 캐브라타식 엔진이라 말발굽 소리가 좀 있는 엔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타본 거는 뭐 883부터 그 당시에 최고 배기량은 1450cc였어요. 883cc 그리고 1200cc 그리고 1450 이렇게 이루어졌었거든요. 지금은 미러키 엔진으로 바뀌면서 엔진 배기량 라인업이 상당히 많아졌죠. 최근에는 또 880하고 1200이 이제 없어지고 이제 순행식 900cc대로 이제 디튠된 엔진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그 위에급은 103, 104, 107, 뭐 113, 114, 117 막 이렇게 이제 배기량이 1900cc까지 올라갔죠. 근데 배기량이 올라간 거는 아마도 제 생각에는 미국에서 양대 아메리칸 크루저의 산맥인 인디안하고의 경쟁이 아닌가, 거기에서 나온 산물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고요. 아메리칸을 만들고 있는 인디안도 이제 최근에 이제 2000년대 넘어서 이제 거의 유명무실하고 있다가 캐나다에 있는 범바디어라는 그룹에, BMP 그룹에 이제 흡수 합병되면서 그 산하에 있는 폴라리스로 들어갔죠. 그래서 라인업을 두 개를 갔습니다. 뭐 인디안하고 또 한 가지가 뭐더라? 이제 없어진 그 메이커 그거하고 두 개를 운영을 하다가 최근에 이제 인디안으로 통합해서 인디안이 지금 생산이 되고 있는데, 인디안 때문에 아마 할리도 배기량을 계속 늘리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왜 열광을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 이유 중에 하나일 거예요. 네임밸류, 오토바이라면은 할리라는 인식. 그것이 어디서 왔냐 그러면은 결국은 경찰 오토바이라는 상징성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그리고 예전에 봤던, 우리들이 이제 쉽게 목격하고 쉽게 봐왔던 오토바이가 경찰 오토바이고, 그 경찰 오토바이 대표가 이제 할리 데이비슨이라서 보통 사람들이 이제 할리 데이비슨이라는 메이커에 이제 꽂히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경찰 오토바이로 할리를 꽤 오래전부터 이용했죠. 뭐 거의 대한민국에 이제 외제 오토바이가 들어왔을 때 처음으로 들어온 오토바이가 이제 경찰 오토바이가 할리고, 지금은 이제 많이 이제 BMW로 바뀌는 추세죠. BMW 1250RT로 이제 많이 바뀌고 있는데, 할리가 이제 정비성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것 때문에 바뀌는 건 이제 가격적인 문제도 있을 테고요. 제가 알기로는 BMW 1200RT가 2000년대 중반 정도에 경찰에 납품될 때 한 1900만원 정도 납품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얼마에 납품되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뭐 경찰 오토바이는 굉장히 싸게 납품됐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할리가, 지금은 거의 이제 103 엔진인가요? 그게 이제 많이 타고 있는데, 그 전에 일렉트라 시리즈도 있었고 883도 일부가 할리로 할리 경찰차로 이용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883하고는 조금 다르죠. 지금 883 아이언 883은 숏바디인데
좀 짧은 바디인데 예전 883은 약간 좀 바디가 길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용으로 사용을 했었고요. 왜 그러냐면 제가 경찰 브라차를 타봤어요. 그래서 알아요. 최근 추세가 뭐 여러모로 이제 BMW를 교체하고 있는데, BMW 타시는 경찰분들하고 얘기해보면은 할리가 더 잘 나간다고 얘기합니다. 왜 잘 나간다고 얘기를 하는지는 이유는 뻔하죠. 배기량에서 오는 토크감 때문에 그렇죠. BMW가 마력수가 할리보다 적지는 않습니다. 할리가 통상적으로 103 엔진 같은 경우는 한 70마력대 정도 나오고요. 토크가 한 14토크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BMW 같은 경우에는 1200RT, 1300cc, 1250cc 같은 경우에는 한 130마력 정도 나오죠. 토크가 한 13토크 정도 나올 겁니다. 근데 토크 밴드가 할리는 아주 저속부터 토크 밴드가 나오고요. BMW는 약간 중속도부터 나오기 때문에 할리를 계속 타시던 분들이 아마 1250 GS나 RT를 타시면은 오토바이 안 나간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기아를 계속 바꿔줘야 되는데, 할리 타시는 분들은 기아 변속을 별로 안 하시거든요. 그냥 6단에서 이런 경사길에서도 그냥 땡기고 있으면은 그냥 갑니다. 벌벌벌벌 하고 갑니다. 근데 BMW의 다른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이런 경사길에서 땡기고 있으면은 시동 꺼지죠. 그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토크감 차이 때문에 많이들 할리를 좋아하신다고 생각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벚꽃이 막 흐드러지게 폈네요. 오늘 피크네요. 주말이 피크였겠네요. 조금씩 떨어지긴 하는데 어저께 바람이 많이 불었는데도 거의 꽃잎이 하나도 안 떨어진 거 보면은 대청 때문에 한 바퀴 돌고 말 걸 그랬다 싶은 생각도 들고, 하여튼 여차간 떠나서, 그래서 할리를 타시던 분들이 다른 오토바이로 넘어갔다가 다시 할리로 가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냥 기어 변속에 대한 문제. 다른 오토바이들은 계속 자주 변경해 줘야 되는데, 그것도 골드윈도 마찬가지예요. 골드윈도 기어 변속을 자주 해줘야 됩니다. 근데 할리는 그럴 필요가 없고요. 또 한 가지 대표성을, 레인밸리에서는 대표성을 이야기한다 그러면 동네 슈퍼 아줌마도 할리는 알죠. BMW에서 오토바이 나온다는 건 몰라도 할리라는 오토바이가 어떻게 생긴지는 압니다. 그리고 대부분 할리들이 요즘은 조금 유행이 좀 지나서 그렇긴 하지만은 크롬 광빨이 죽이죠. 그런 사유로 사람들이 대부분 할리가 오토바이의 거의 대표성을 갖는 거 아닌가. 한국에서의 이미지가 그렇습니다. 할리가 또 미제고 미국산의 그 풍물을 보여주고 있고, 또 미국에서는 대륙을 넓은 데를 몇천 킬로씩 직진을, 몇백 킬로씩 직진을 하려고 그러면은 기아 변속이 자주 기아 변속을 해주면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기아 변속 없이 계속 꾸준히 갈 수 있는 그런 오토바이 시스템을 만들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배기량이 크고 스트로크가 길은 보니까 이제 할리가 저속 토크라든가 이런 면에서 굉장히 우수하다고 보통들 다 얘기를 하시는 게 일반적인 타시는 분들의 이야기고요. 그리고 또 하차감 같은 걸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어디 가서 이렇게 공원 가서 이렇게 탁 오토바이 세워놓고 딱 내리면은 할리 죽이죠. 그리고 남들한테 오토바이 탄다 그러면은 두카티 타네, 혼다 뭐 타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할리 그러면은 그냥 한수 접고 들어가죠. 그냥 하차감도 얘기할 수가 있고요. 성능적으로는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성능은 이렇게 고성능은 아니에요. 중저속으로 장거리를 아주 먼 거리를 갈 수 있는 그런 오토바이로 설계됐기 때문에 고속에서 RPM 빵빵 돌리면서 막 타는 그런 오토바이는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요새 이제 ST라고 그래가지고 나오죠. 발판 좀 높이고. 그래서 미국에 보면은 아메리칸 모터사이클 협회인가요? 거기서 제 진짜는
킹 오브 베거라는 그 게임이 있습니다. 오토바이 경주 게임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특히 이제 인디안 차저나 아니면 할리 로드글라이더, 스트라이트 글라이드를 아주 극강의 튜닝을 해서 경주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서 하는 경기가 있습니다. 거기서 나온 오토바이를 기본 빠따로 해서 요즘에 이제 할리에서도 발판을 높인 이제 ST 버전이 나오죠. 117 엔진으로. 이렇게 뭐 준고성능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마찬가지로 그것도 공랭식입니다. 공랭식의 한계가 분명히 있는 엔진이고요. 또 한 가지 뭐냐면은 유로5를 충족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는 국내에서 들어와서 계속 판매가, 인증 판매가 거의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엔진을 기존에 받아왔던 아마 성능 검사 기록부를 가지고 계속 이제 모델명만 바뀌어서 들어오는 쪽으로 아마 그렇게 국내에 수입되고 있을 테고요. 일부 국가, 유럽 쪽의 일부 국가하고는 지금 유로5 인증을 못 받으면은 판매가 안 되기 때문에 유럽 수출은 거의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할리가. 그렇기 때문에 할리가 지금 존폐기에 있죠. 무지하게 회사 어렵습니다. 지금 엎어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래서 지금 할리 일부 소모품이라든가 액세서리들이 미국 내에서 100% 거의 생산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못하고 중국이나 베트남, 뭐 인도 이런 데서 일부 모델은 생산을 하고 엔트리 모델들은 생산을 하고 그리고 이제 부속도 그쪽 부속을 쓰고 있고 아마 그렇게 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할리가 이제 국내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타기 적합해요. 제가 한 몇 년 타보니까 이런 뭐 언덕길이나 고갯길 같은 데서 저의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2길을 가기 위해서 기아 변속을 수백 번을 합니다. 언덕길 만나면 기아 변속해야 되고 코너 만나도 기아 변속을 해야 되고 계속 그러는데 할리는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냥 뭐 4단이나 5단에다 놓고서 계속 당기고 있으면은 시동가 안 꺼지고 계속 갑니다. 뻘뻘거리면서도. 그리고 악셀에다 조금만 더 감아주면은 엔진이 다시 살아나죠. 그러니까 밀고 가는 힘이 나오죠. 근데 지금 제가 타는 오토바이도 마찬가지고 다른 오토바이들은 대부분 코너에다 아니면 언덕길을 만나면은 기어 변속을 안 하면은 시동 꺼지려고 그러죠. 그런 것 때문에 한국 지형에도 상당히 어느 정도 부합을 하는 엔진이고요. 또 한 가지 할리 특징이 있어요. 로얄 엔필드에도 그 방식을 채택을 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프라이머리 휠이 있습니다. 구조가 좀 독특한데 제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엔진 오일을 한 가지만 넣습니다. 엔진 오일이 크러치, 습식 크러치에 크러치에도 들어가고 미션에도 엔진 오일이 같이 돌아요. 그래서 엔진 오일을 하나만 교체를 하면은 미션 오일, 프라이머리, 크러치 오일 엔진 오일 다 한꺼번에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엔진 오일을 MT형으로 크러치하고 공용으로 쓰는 엔진 오일을 넣어야 되는데 할리는 예전 에버 엔진은 크러치가 아마 건식이었을 거예요. 제 기억에는 건식이었는데 그래서 미션하고 엔진 오일만 교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프라이머리의 휠에는 엔진 오일이 안 들어갔어요. 오일이 안 들어갔어요. 크러치가 건식이기 때문에 내구성이 짧아지니까 최근에 할리에서 그걸 이제 습식으로 만들어 갖고 엔진 오일이 세 가지가 들어갑니다. 미션 오일, 엔진 오일, 프라이머리 휠 오일이 세 가지가 같이 들어가죠. 따로 들어가죠. 따로따로 넣어야 되고 그런 불편함이 조금 있긴 한데 프라이머리 휠이 장점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장점이 있냐면은 저 같은 경우는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RPM을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악셀에다가 계속 당기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RPM이 떨어지질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엔진하고 크러치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악셀에다가 당기지 않으면은 엔진 속도가 같이 죽습니다. 근데 할리는 프라이머리 휠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크러치하고 메인 샤프트 기아의 엔진하고 붙어있는 부분이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자전거 뒷바퀴처럼 구르다가 안 구르면은 자전거 뒷바퀴를 계속 굴러가잖아요. 그것처럼
프라이머리 휠에서 악셀을 안 당겨도 엔진 속도가 죽지를 않아요. 계속 회전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달릴 때 악셀을 계속 당기고 있는 게 아니고 속도가 떨어질 듯 싶으면 한 번씩만 악셀을 당겨주면 돼요. 그러면은 엔진 속도가 안 죽고 계속 유지를 합니다. 그게 이런 국선이나 아니면은 고객길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 없는데 직선 도로를 계속 장거리 주행할 때는 그게 굉장히 장점이에요. 어마어마한 장점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예전에는 크루즈 컨트롤 같은 게 없었잖아요. 지금은 악셀도 안 당겨도 오토바이가 가지만은 옛날 크루즈 컨트롤이 없을 당시에는 그렇게 계속 악셀을 안 당기고 있고 그냥 한 번씩 감아주면은 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기능이 운전자 피로를 엄청나게 감소해주게 합니다. 장거리를 가도 좀 덜 피곤하게 되죠. 그래서 그 프라이머리 휠의 장점이 그런 데서 부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할리를 운전하셨던 분들이 제 오토바이 같은 걸 타시면은 당황하시죠. 악셀을 놓으면 오토바이가 서버리니까 엔진 브레이크 걸려도 그런 장점이 좀 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뭐 감성이 있다고 보통 많이 하시죠. 뭐 진동, 감성, 뭐 사운드 얘기하시는데 사운드는 인정할 만해요. 왜 그러냐면은 할리처럼 그렇게 폭발적으로 나오는 사운드가 별로 없습니다. 어느 오토바이도 그 할리 사운드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게 뭐 지금은 머플러 이제 개조하는 게 불법이 됐지만은 사운드를 이제 95dB까지 줄인다고 하죠. 근데도 불구하고 순정 사운드 뿐만 아니고 튜닝 사운드가 다른 어떤 오토바이에 비해서 폭발적으로 나옵니다. 짧고 이렇게 뭐라 그럴까 퍼진 소리가 안 나고요. 굉장히 짧고 강한 소리가 나죠. 그러다 보니까 오토바이 사운드가 굉장히 좋게 들려요. 악셀을 당기면 빠바바바바 하는 느낌이 굉장히 명확하게 좋게 들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운드에서 오는 감성을 어떤 오토바이든 이길 수가 없어요. 배기량이 훨씬 큰 인디안도 못 이깁니다. 그거는. 그리고 뭐 진동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진동도 감성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편으로서는 진동이 좋은 거는 아니죠. 오래 타면요 손저리고 힘들고 막 그래요. 그리고 예전에는 진동이 많아가지고 오토바이 핸들에도 그 진동 저감할 수 있는 그 뭐라고 쇼바라 그러나요? 그런 게 들어가서 핸들이 좀 꿀렁꿀렁했어요. 그리고 이제 요즘은 조금 나아졌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디쇼바가 이제 예전에는 디쇼바가 2개짜리 쇼바를 채용해서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모노쇼크로 바뀌었죠. 그러면서 이제 디쇼바가 너무 단단해서 뒤가 털리거나 아니면은 튄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할리 쇼바가 그렇게 좋은 쇼바는 아닙니다. 프론트 쇼바는 대부분 쇼와제 쇼바를 많이 쓰고요. 뒷 쇼바도 아마 쇼와제를 많이 쓸 텐데 그렇게 고급 쇼바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프트테일 형태, 그러니까 뭐 로드 글라이드나 스트리트 글라이드가 아니고 소프트테일 형태의 오토바이에다가 뒤에다 사람을 태우고 주행을 하고 보면은 쇼바가 어느 정도까지는 받쳐주는데 이런 뭐 과속방지턱을 넘는다든가 아니면 포토를 친다든가 그러면 뒷쇼바가 그냥 놔버려요. 어느 정도 한계가 넘어가면은. 그래서 뒤가 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뒤에 사람 태우고 여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1인승으로는 굉장히 물렁하고 편안한 안락하고 그런 느낌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오토바이 자체가 무겁기 때문에 땅에 붙어간다는 느낌이 나는데 뭐 중심이 되게 낮고 뭐 많이 얘기 하시는데요, 실제 중심 안 낮습니다. 중심이 낮은 오토바이가 아닙니다. 그냥 무거워서 낮게 느껴지는 거지 낮은 오토바이는 아닙니다. 좀 이렇게 기울이시거나 아니면은 뭐 후진을 한다든가 이럴 때 제궁하기 엄청 쉬워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쇼바를 많이 뒤에 걸 교체를 하죠. 가스나 아니면은 뭐 유압 좀 여유 있는 용량이 여유 있는 쇼바들로 뒷 쇼바를 많이 교체를 하는데 교체 비용 만만치 않습니다. 그거 한 360 몇십만 원, 400만 원 할 거예요. 그 외에 이제 소모품이 많이 비싸죠. 뭐 할리 소모품들 의학박살 나죠. 뭐 지금 비교한 뭐 발판 얘기만 해보더라도 제 오토바이도 평발판인데 통상 제 오토바이 평발판 한 35,000원 정도예요, 한 개. 근데 할리는 거의 100만원 넘어가는 발판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뭐 그런 것들 유지 보수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할리가. 그런 면들이 좀 있고요. 그래서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뭐 네임밸류에서 오는 거 하차감, 그리고 남들이 알아주는 그런 문제, 그리고 또 뭐 사운드, 감성, 이것 때문에 할리를 많이들 선호하시는 게 아닌가. 타보면 안다는 얘기 늘 많이 하죠. 타보면 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또 할리에서 그것도 적응을 못 하셔가지고 다른 오토바이로 넘어가시는 분들도 많아요. 특히 이제 정차했다가 후진하려고 하면은 혼자는 후진하기 힘들죠. 오토바이 무거워서 400km 육박하기 때문에 후진이 안 돼서 누가 밀어줘야 되거나 뭐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후진 기어가 있는 오토바이로 넘어가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골드윙이나 아니면 BMW 같은 것들은 예전부터 후진 기어가 있었죠. 그래가지고 그런 거를 또 편의장비 문제, 전자식 뭐 이런 거, 그런 것 때문에 뭐 골드윙으로 넘어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하이엔드 클래스에서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골드윙, 하나는 할리, 이렇게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 골드윙은 뭐 저는 소유를 안 해보고 빌려 타보긴 했는데요. 운전하면서 담배 피워도 돼요, 옛날 골드윙은. 담배 불 안 꺼집니다. 요즘 골드윙은 앞에 스크린이 좀 작아져가지고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옛날 골드윙은 방풍 성능이 그렇게 좋았습니다. 뭐 할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요즘들은 또 할리가 아마 코로나 국면에 아마 오토바이 굉장히 많이 파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연 한 1000대 안팎 정도 파는데 훨씬 많이 파는 걸로 알고 있고, BMW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장사를 잘했는데 요즘에 어떤지 모르겠네요.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약간 할리가 국내에서 언탑을 찍었었죠. 할리 한 대 팔면은 뭐 혼다 시티백 몇 대 팔아야 돼? 할리 한 대 파는 거하고 똑같을까요? 100대 팔아야 돼, 100대. 10대, 20대, 20대보다도 더 비싸죠. 그러니까 뭐 할리가 엄청 비싼 오토바이죠. 완전 만개했네요. 저녁 때 오후에 오면서 대청댐을 한 바퀴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할리가 뭐 성능적으로 막 고성능은 아니고 막 그래도 국내에서 막 먹어주는 이유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여러 가지 이유들로 매니아층을 형성하고 있는 것 같아요. 폼도 나고요. 뭐 여러 가지 뭐 나쁘면 타겠어요. 좋으니까 타는 거지. 오늘은 할리에 대해서 왜 열광하는가, 미천한 경험이지만은 짧게 할리를 타봤던 사람으로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따 허드러지게 폈네 진짜.
그리고 운전을 하면서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한 게 이제 몇 번 안 되죠. 한 대여섯 번 되는데 이게 말하는데 텀이 좀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이야기할 때는 말하는 그 텀을 잘라내면 되는데 편집할 때 정리를 하면 되는데 이게 달리고 있는 상태에서 텀이 생기면은 자르기도 뭐하고 애매모호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편집을 안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말이 느리다고 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제가 원래 충청도라 말이 느리기도 하고 충청도에서는 빠른 편인데 서울 경기권으로 비하면은 많이 느린 편이죠. 근데다가 이제 이게 달릴 때 말을 하게 되면은 운전하는데 집중이 안 돼요. 사실은 친구도 많이 우려를 하거든요. 말줄이라고 얘기하는 거 가급적이면은 운전하는데 집중이 안 되니까 조심하라고 자꾸 이제 얘기를 하는데 맞아요. 말하면서 내가 이야기하려던 시나리오를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말하고 오토바이 운전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달리지 않을 때 이야기를 하려고 노력을 좀 하고 있는 편이고요. 그래서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